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과 편의시설 이용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설 이용하기와 관계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와 관계 있는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은행에서는 어떤 어휘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은행에 가면 무엇을 해요? 네, 돈을 찾거나 돈을 빼거나 또는 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면 먼저 현금 인출기로 우리가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돈을 찾거나 아니면 돈을 입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을 이용할 때 통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분증도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는 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장을 만들 때 비밀번호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은행에서 이런 통장을 만들게 되면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금, 돈을 넣다, 입금이라고 하고요. 돈을 찾다, 돈을 빼다, 이거를 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잔액이라고 하고, 그 남은 돈이 얼마인지 찾고 싶을 때 잔액조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통장으로 돈을 보낼 때, 그럴 때 계좌 이체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돈을 보낼 때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송금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 아니면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꿀 때 우리는 환전하다, 돈을 바꾸다 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은행을 볼까요? 은행을 봤으면 이제 우체국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을 사용할 때 소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네, 배로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비행기로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국제특급이라고 해서 빨리 보낼 때, 소포를 빨리 보낼 때 우리가 국제특급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서류일 때는 등기를 보내다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지만 우체국을 이용했을 때 안전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식당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겠습니다. 자, 식당에 가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을 우리는 한식을 팔다 한식당이라고 하고요. 중국 음식을 팔 때 중국 음식을 줄여서 중국 음식, 중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중국 음식을 파는 곳을 중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은 일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파는 식당을 일식당이라고 합니다. 일식당 또는 일식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한국의 식당은 대부분 셀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셀프 서비스인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 되고요. 또는 미리 예약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보겠습니다. 박물관에 갈 때 입장료가 다 다르죠. 어른, 청소년, 어린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다양한 유물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전통 예술품을 우리는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극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극장에 가면 어떤 단어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표를 사기 위해 우리가 표를 사야 되죠. 그럴 때 매표소라는 곳에 가서 표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봐야 되겠죠. 영화를 보여주는 상영 시간 또는 상영 장소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영화가 이번 주말에 개봉해요. 개봉하다. 영화를 시작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미리 인기가 많은 영화라면 예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이런 상품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보면 여기에 금액이 있고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여기는 한이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 백화점, 뭐뭐 백화점, 뭐뭐 마트라고 해서 사용 장소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소와 관계된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문법 그리고 표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화를 먼저 보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에 갈까요? 박물관이나 극장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죠. 어디에 갈까요? 박물관에 갈까요? 극장에 갈까요? 자, 두 가지의 명사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박물관이나 극장. 박물관 또는 극장.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나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명사가 올 때 우리는 박물관이나 극장, 사과나 배, 김치나 김치볶음밥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명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자, 받침이 없을 때는 김치찌개 나, 그리고 드라마 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김치찌개 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쵸? 두 가지 이상의 명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주말에 뭐 해요? 주말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해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나를 사용하죠. 그래서 입금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입금이나 출금을 할 때 현금 인출기를 사용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명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명사에 붙는 의로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보세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불고기로 할게요. 수미 씨는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음식을 선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지막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우리가 의로하다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뭐 드시겠어요? 김밥으로 할게요. 불고기로 할게요. 비빔밥으로 할게요. 자신의 결정,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는 로하다입니다. 커피로 하다, 녹차로 하다. 반면에 받침이 있으면 한국 편의로 하다, 김밥의로 하다 라고 해서 의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저는 커피로 할게요. 결정했죠? 커피보다 녹차로 하는 게 어때요? 녹차로 하다. 결정을 제안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중요한 서류니까 등기로 할게요. 자신의 마지막 결정. 이럴 때도 우리가 로하다 라는 문법을 써서 마지막 선택, 마지막 결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무슨 음식을 주문하겠어요? 저는 김밥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가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